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어제 눈물의 사과를 했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딱 일주일 만인데요. 그 장면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제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제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무시받는 훈련사가 아니라 존중받는 훈련사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제가 미숙했나 봐요. 예. 자, 이수정 교수님. 네. 여러 개 어제 이제 강형욱 씨가 일주일 만에 저렇게 사과를 했는데 저 사과 이후에 여론은 강형욱 씨의 말도 좀 일리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제 그동안에는 사실 제보자의 갑질 의혹만 있다가 이제 해명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저 눈물의 사과 진정성이 느껴지셨습니까? 저는 나름대로는 상당 부분 해명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저렇게 만약에 뭐 지난 며칠 동안 해명을 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그 상승 효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누구는 뭐 돈을 못 받았다, 누구는 CCTV로 감시를 받았다, 뭐 누구는 개를 그러니까 반려견을 학대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상승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강형욱 씨가 말이 없어서 그게 더 큰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인정한 것 아니냐? 그렇죠. 시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뭔가를 더 감추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상승을 하다가 여론이 지금 저렇게 이제 두 분이 다 나와가지고 해명을 해서 상당 부분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설득이 된 것 같다 보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드디어는 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임금과 연관돼서는 사실은 그 전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노동청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큰 형사 사건은 아니지만 지금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근거 없다 보기 어렵고요. 그렇군요. 퇴직금을 안 준 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제대로 주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좀 기다려 보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도 지금 상당 부분 나름대로는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일부 지금 말씀하셨던 직원에게 9,000원가량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주장. 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약간의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으시는 계약을 한 그런 분이셨고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조금 많은 환불이 발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딜레마 그분이랑 통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전화를 드렸을 때 받지 않으셨고 나름대로 액션을 취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금액이 그분한테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는 거를 사실 이후에 알게 돼서 죄송하다고 제 나름대로는 말씀드렸는데 자, 안지용 기자. 9,670원이 입금이 됐다. 사실 뭐 퇴직하고 나서 9,600원이 통장에 찍히면 황당할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강형욱 씨 아내도 인정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대중들이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이에요. 열정페이라든지 일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 부분에 대해서 대중들은 정말 공분을 일으켰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해명은 나왔습니다. 몇몇 얘기는 이거예요. 이분은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분이 아니라 사업자 계약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연락을 안 받아서 10월 10일 날 주기로 했는데 그때 10,000원을 넣고 그중에 3.3%를 떼고 9,670원이라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중요한 거 이 10,000원을 넣을 때 어떤 기준으로 10,000원을 넣은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계산을 다 해보니까 이렇게 환불이 들어오고 남은 금액이 정확히 10,000원이었기 때문에 10,000원에 대해서 3.3%를 뗐다라고 하면 해명이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해명 중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9월 달에 인센티브 퇴직금 연차 수당까지 드렸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줬던 10,000원이 정당한 금액이었으면 굳이 이 금액을 더 줬을 이유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 10,000원을 넣고 그중에 3.3%를 떼서 9,670원이 통장에 찍히게 했다는 건 적당히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거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금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거라 봅니다. 월급과 퇴직금 논란 짚어봤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을 감시했다. 이 의혹이죠. CCTV와 메신저로 말이죠. 자, 그 관련된 해명 들어보시죠.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걔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 거기는 회의실이에요. 옷을 갈아입으라고 만든 타기실이 없어요.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들에 대한 막 조롱, 비아냥 그거를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 6개월치 대화를 밤을 새서 봤는데 옆에 앉아있는 성실한 남자 직원한테 막 뭐 냄새가 난다 막 이런 말이 있고 대표님을 뭐 조롱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예, 장윤미 여사님. CCTV를 뭐 탈의실에 달아놨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사무실에 달아놨지만 그건 이제 개들도 있고 막 하니까 물릴 수도 있고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명에 대해서는 일단 뭐 차치하고요. 메신저 조금 전에 보면 업무용 메신저를 6개월치를 그 강영욱 씨의 부인이 다 돌려봤다. 이 얘기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어떤 현황으로 돼 있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비밀침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밀침해죄라는 건 남의 아주 기본적인 거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하는 거예요. 메신저 내용도 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들여다봤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비밀 장치가 걸려 있거나 기술적 수단을 본인이 이용해야 됩니다. 이른바 비밀번호 내지는 패턴 같은 게 걸려 있는데 그걸 굳이 풀면서 했을 때는 비밀침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접근 자체가 이런 시건 장치를 풀 필요조차 없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다만 이런 거를 뭐 개인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부분까지 풀어가면서까지 봤다면 이건 비밀 침해에 해당된다는 여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실 박훈 변호사라고 유명한 분이죠. 예.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일단 CCTV가 업무 공간 비추고 있는 건 인격 말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영욱 부부에게 고용됐던 분 중에 억울한 분들이 있으면 무료로 변론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CCTV가 비출 수 있는 게 뭐 공개된 곳이냐 아니면 화재나 범죄 예방을 필요로 하는 곳이냐 거기에 따라서 CCTV 설치 여부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또 무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요. 25조 5항에 CCTV 운영자는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녹음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범죄를 예방하거나 수사하거나 아니면은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강영욱 씨의 주장과는 달리 그다음에 일부 직원들의 주장처럼 그 CCTV를 강영욱 씨가 임의로 조작해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잘 하나 안 하나 뭐 감시하고 있고 예. 핸드폰 보고 있나 핸드폰 또 뭘 보고 있나 뭐 그다음에 컴퓨터 뭘 보고 있나 이런 식으로 그 하면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서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직원들은 감시당했다고 하고 강영욱 씨는 감시용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노동청이나 등등의 조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할 대목입니다. 자, 또 강영욱 씨는 배변 봉투에 명절 선물 햄 세트를 담아서 보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강영욱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밌는 일이었었어요. 스팸 선물 세트를 샀는데 우리가 발주 실수를 한 거예요. 대형마트에서 파는 묶음 스팸이 온 거예요. 제가 뭐 줄을 세워가지고 배변 봉투에다가 그 햄을 넣어가지고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나눠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어요. 보듬에서 쓰는 배변 봉투는 편의점에서 주는 그런 봉투를 우리가 배변 봉투로 쓰고 있거든요. 예, 이수영 교수님. 네. 저게 보니까 햄 선물을 했는데 이게 딱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명절 선물 세트가 아니라 낱개 포장으로 와서 알아서 여러 개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보통 쓰레기도 담기도 하고 그다음에 명절 그 편의점에서 주는 까만색 봉투 네. 거기에 이제 담아갔다는데 그거를 배변 봉투라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거는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좀 확인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직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예. 명이 한꺼번에 같은 방식으로 선물을 받아갔으니까 진술이나 또는 혹시 사진을 찍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봉투가 뭐 지금 주장하는 대로 저 봉투냐 아니냐 이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이 그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논쟁의 여지는 있지 아니하다. 예. 이건 사실 불법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감정의 일인데. 문제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자신의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을 인간답게 대우를 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뭐 무리 중에서 지금 이게 이제 배변 봉투라고 나오니까. 그렇죠. 예. 저도 처음에는 이게 터무니없는 그 지금 얘기다. 어떻게 예. 배변 봉투에다가 먹는 거를. 음식을 넣어서 선물이라고 주느냐. 저도 굉장히 격분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 사실은 이 대목은 지금 상당히 해명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해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자,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와중에 강영욱 씨가 왜 멀쩡한 사업, 돈 잘 버는 사업을 폐업하려고 하느냐, 이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강영욱 씨의 입장 들어보시죠. 아마 두 번 다시 이런 훈련소를 만들 수 없을 거예요. 보듬은 이제 없어져요. 교육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과 점차 우리 훈련사님들하고 헤어지는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간 거죠.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시니까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대표로서의 강영욱은 없어질 거예요. 더 좋은 훈련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강영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능한 훈련사였습니다만 본인이 대표로서, 경영인으로서, 사업가로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아쉬움과 참회, 사과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